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1인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부족한 부분이 이게 절차에서 하자들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100원으로도 할 수 있나요? 100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승법무사사무소 김희엽 법무사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법무사님, 저희 행센 TV에서 첫 촬영을 와주셨습니다. 저희 TV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센TV에 처음 나오게 되어서 영광인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아는 법률 지식을 아주 친근하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오늘 촬영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부동산 투자나 또는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직장 이외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을 설립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3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요즘 보면은 1인 법인 설립을 자주 하시고 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지는 이제 자산 승계를 네. 위해서도 법인 설립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가장 처음에 부족한 부분이 이게 절차에서 하자들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절차에서 예. 하자. 1인 설립을 할 수 있다. 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네. 상법상 1인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1인 법인 설립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사 보고라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법상으로는 한 사람이 100% 주식을 가지고 네. 자기가 혼자 대표이사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절차상 조사 보고하는 그 절차를 주주가 아닌 이사가 해야 되거든요. 네. 주주가 아닌 이사만이 할 수 있고 그게 없다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려고 하면 시간도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거고 그렇죠. 비용도 뭐 100만 원 이상 네. 추가가 되는 거니까 주주 아닌 임원을 한 사람 추가해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혼자 1인 법인 설립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좀 그렇군요. 놓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1인 법인 그러면 나 혼자 네.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아닌 거네요?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한데 네. 조금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공증 사무실을 한번 거쳐야 된다. 혼자만 하려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럼 보통은 어떤 식으로들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제가 만약에 법인 설립을 한다면 네. 뭐 저희 이제 자제들을 주주로 놓고 저희 네. 배우자를 주주 아닌 이사로 이제 같이 등기를 하면서 설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손을 안 빌리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법인은 저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럼 이 조사 보고라는 것 때문에 네네네. 아내분이나 자제분이 이 회사를 함께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 100% 주식을 가지고 네. 그 혼자 대표이사가 되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제분들한테 주식을 준다는 건 네. 어떤 승계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배우자를 이제 이사로 넣는다는 건 조사 네. 보고 절차를 조금 더 간소하게 네. 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법인 설립이 끝나면 배우자분은 회사에서 빠지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에 1인 주주 이제 100% 주식을 가진 혼자 대표자가 되어서 1인 법인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1인 법인을 내가 할 건데 그럼 네. 1인 법인을 했을 경우에 조사 보고라는 절차 때문에 네네. 100% 주주이자 대표자가 아닌 누군가가 필요한데 네네. 그 사람을 아내로 처음에 이제 이사로 등재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 이사로 등재를 하고 주식은 안 주고 네네. 부부끼리도 그러면 안 되죠. 어렵습니다. 이사로 등재를 해서 이 이사님이 아내분이 예를 들면 조사 보고를 끝마치고 나서 네. 이 아내분은 이사에서 해임을 하게 해임 되는 뭐 건가요? 사임해서 등기에서 빠져버리면 되죠. 그럼 결국은 1인 법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가 나중에 가서 막혀버리는 거죠. 이제 등기 접수해놓고 네. 등기소에서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혼자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실제로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를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상법상의 문제니까 법은 조금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그 애초에 1인 법인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런 네. 조사 보고 절차가 있으니 이사로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 보고를 할 사람까지 좀 준비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게 그렇죠.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본금 문제가 아마 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자본금 규정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2011년도 전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5천만 원 자본금은 가지고 시작을 해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네. 자본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100원으로도 할 수 있나요? 100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장 최소 자본금이 100원이에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자본금 규정은 없는데 네.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결국에 네. 주식을 한 주 이상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 한 주 이상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한 주의 금액이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주의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으로 해라. 아, 라고 그렇구나.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주식회사가 한 주 1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 자본금이 100원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원의 자본금으로 뭔가 회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SPC, 그러니까 네, 특수목적법인에서 100원 내지 200원으로 자본금을 해서 설립하고 바로 나중에 그 일이 끝나면 네. 해산하고 정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 저는 100원으로 회사가 설립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저는 100원짜리 설립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설립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네. 설립할 때는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나라에, 그러니까 지방에 네. 지방세인데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네, 네, 네.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과밀 억제권력이 아니라면 네.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 100원이라고 하면 한 0.4원이 되겠죠, 아마. 그렇죠. 0.4원을 세금으로 내고 회사를 설립한다. 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국가에서도 이제 뭐 설립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 0.4원을 받고는 못 하겠죠, 최소. 공무원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최소 그 등록면허세를 규정을 해놨어요. 최소 얼마는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등록면허세. 최소 등록면허세가 이제 13만 5천 원 교육세를 포함해서 13만 5천 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자본금으로 역산을 해보면 네. 한 2,800만 원 정도 돼요. 음. 그러면 100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설립하건 2,800만 원짜리 자본금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건 결국에 세금은 13만 5천 원으로 갔다. 이제 서울에서 설립하게 되면 세배가 중과가 되니까 네. 최소 40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선택하실 때 네. 자본금이 마냥 다가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2,800만 원 정도까지는 13만 5천 원이라는. 그렇죠. 서울 기본적인.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지방에서 설립했을 때 네. 그 정도 기본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무조건 자본금 적다고 등록면에서 적은 건 아니니. 그렇죠. 그런 거 잘 계산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맞춰 사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승계 내지는 소득세 때문에 네네. 법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개인 소득세가 너무 높아지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야, 차라리 법인이 낫지 않아? 그러면 야 20%만 내면 돼. 막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건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법에서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출생시킨 다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법인을 운영해서 수익을 찾았다고 해도 네. 그 수익은 내 개인의 수익이 아니죠. 아무리 1인 법인으로 설립해서 네. 내가 100% 주주이고 네. 내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돈을 내가 함부로 가져오면 쉽게 해서 절도가 되고 법인 돈을 잘못 쓰면 횡령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법인 돈을 가져올 때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로서 월급 급여 보수를 네네. 받거나 이런 형태로 돼야 되니까 법인이 수익이 있을 때 법인세를 한번 내고 또 급여를 주고 뭐 소득세를 내고 이중과세라는 어떤 그런 네.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어느 부분이 내가 유리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익이 고소득이었을 때 네. 법인이 유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법인 차리는 분들이 그 실수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개인 소득세가 너무 싫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거의 뭐 40% 넘어가는 그렇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고소득자 분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그러면 항상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할 때 이제 저같이 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네. 야, 그 법인으로 해서 하면은 한 20%만 내도 돼. 때로는 뭐 2억 밑으로는 10%만 내도 되는데 너 왜 40% 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세율만 보면 맞아.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닌 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법인 이름을 무슨 테크 이렇게 지으면 진짜 법인 같잖아요. 네. 회사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람 이름을 붙여버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철수인 거예요. 철수. 네. 얘는 철수고 나는 영희야. 법인이 번 거는 철수가 번 거지 영희가 번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그렇죠. 표현입니다. 네. 철수가 벌 수 있도록 영희가 도와준 것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희가 도와줘서 철수가 벌었으니까 영희가 철수야 나 월급 줘 해서 받는 것이지 맞습니다. 내가 벌게 해줬다고 해서 철수 돈이 내 돈은 아닌 것처럼 맞습니다. 이 법인과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저 이해 잘한 거 맞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이 인정받은 기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법인 설립할 때 한 주의하실 점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